듣기 중고급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스트레스가 신체 내에서 해로움이 아닌 이로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옥시토신은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옥시토신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스트레스가 신체 내에서 해로움이 아닌 이로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옥시토신은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옥시토신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1번. (42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스트레스가 신체 내에서 해로움이 아닌 이로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옥시토신이 분비되는데, 옥시토신은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옥시토신이 분비될수록 사람은 더 건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각 중독이란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다 보니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사를 한 후에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를 찾는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또 다른 맛이 먹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미각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나 고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만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미각 중독은 특정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심하게 만들고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우울증과 같은 심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맛에 중독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음식이나 맛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입이 행복한 음식보다는 몸이 행복한 음식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미각 중독이란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다 보니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사를 한 후에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를 찾는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또 다른 맛이 먹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미각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나 고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만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미각 중독은 특정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심하게 만들고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우울증과 같은 심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맛에 중독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음식이나 맛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입이 행복한 음식보다는 몸이 행복한 음식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1번. 42번. 미각 중독이란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다 보니 그렇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사를 한 후에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를 찾는 이유는 단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또 다른 맛이 먹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미각 중독을 일으키는 음식들은 설탕이 많이 들어있거나 고지방 음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만을 불러옵니다. 게다가 미각 중독은 특정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심하게 만들고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 우울증과 같은 심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맛에 중독되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음식이나 맛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입이 행복한 음식보다는 몸이 행복한 음식을 섭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41번 42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1번 42번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41번 42번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1번. 42번.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 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 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41번. 42번.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 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1번 2번 여러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그냥 두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의 부품을 훔쳐갔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마구 파괴해버렸지요. 이것은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가 거리에 방치되면 사람들은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표시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아야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도시에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사소한 범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 전체에 낙서를 지우기 시작했고 신호 위반 등을 엄격하게 단속했더니 범죄율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큰 범죄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번 4번
자, 그럼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은 신문고라는 북입니다.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생긴 것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에 설치했던 북입니다. 백성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주로 나라의 일과 관련된 억울한 일이나 생명과 연결되는 범죄, 누명에 대한 억울한 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을 함부로 치면 매우 큰 벌을 받았습니다. 본래 취지는 많은 백성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크게 이용되지 못했습니다. 주로 서울 부근에 사는 관리나 일부 백성들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 의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